안녕하세요. 색소폰 하미의 째지어 전사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인문학의 9번째 시간으로 8강에서 배운 색소폰의 모든 운지들을 음의 높낮이를 맞추는 튜닝법과 함께 최대한 정확한 음으로 소리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에서의 튜닝이란 각 악기들의 음을 일정하게 약속된 표준음에 맞도록 사람이 인위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귀는 아무리 음감이 좋다 하여도 완벽한 절대음감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음의 파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튜너기를 사용하여 조율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튜너기가 없을 경우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튜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피아노가 정확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악기나 현악기 연주자들은 전용 튜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의 튜닝은 사람의 입으로 정확한 음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을 조이고 풀면서 튜닝을 하는 현악기보다 더 예민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슨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색소폰은 모든 음들의 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키만 누르면 사람이 음감으로 음의 높낮이를 맞추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정확한 음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좋은 기본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너무 큰 오류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색소폰을 다루는 색소포너들에게 튜닝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색소폰은 관악기 중에서도 모든 운지들의 키가 달려있으므로 사람의 음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트럼펫이나 트롬본과 같은 피스 악기보다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음을 낼 수 있지만 정해진 키가 모두 있다 해도 사람의 음감이 없이는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색소폰 또한 좋은 음감을 갖기 위해서는 음을 정확하게 부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튜닝을 하기 전에 튜너기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색소폰은 입조 악기이기 때문에 색소폰 전용 튜너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색소폰 튜너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튜너기를 굳이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색소폰이 입조 악기이기 때문에 색소폰으로 G를 불면 튜너기에서 표시되는 음은 G가 아니라 알토 색소폰은 B 플랫, 테너와 소프라노 색소폰은 F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아노에서의 C와 색소폰에서의 C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입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색소폰 아미의 교양 강좌인 색소폰 통론의 3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튜너기상에서 표시되는 음과 색소폰의 음이 다르다고 해도 음을 반음 이상 높거나 낮게 불지 않는다면 일반 튜너기를 사용하셔도 지장은 없지만 만약 색소폰과 튜너기에서의 음이 같은 음으로 표시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악기 전용 튜너기를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튜너기를 켜놓고 G를 불어볼 텐데요. 튜너기 사용법은 소리를 냈을 때 튜너기 정중앙에 불이 들어오거나 바늘이 표시되어야 하고요. 정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음이 플랫되는 것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은 샵이 됩니다. 이렇게 바늘이 정중앙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심하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의 첫 번째 이유는 내쉬는 호흡의 양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 이유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는 앙부슈어, 즉 입주위의 근육의 움직임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색소폰 인문학이 6강의 복식호흡편에서 빨대를 물고 내쉬는 숨을 고르게 하는 훈련을 참고해 주시고요.
앙부시아가 불안하시다면 5강을 참고하셔서 마우스피스 트레이닝을 더 연습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늘이 중앙으로 못 오고 왼쪽으로 플랫이 되는 경우의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소리를 낼 때 좀 더 높게 음을 끌어올려 부는 음감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아주 훌륭한 연습 방법은 바로 허밍입니다. 허밍은 입을 다물고 코를 사용하여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음의 높낮이를 맞추어야 하는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들은 이 비강을 사용하는 허밍 연습이 좋은 음감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훈련이 됩니다. 그럼 허밍으로 음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G와 비슷한 음 높이로 소리를 내준 다음 천천히 코의 비강이 울리는 것을 느끼면서 음을 점점 높게 끌어올려 최종적으로는 미간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는 느낌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밍 연습을 해주시는데요. 만약 튜너기에서 바늘이 오른쪽으로 삽입이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밍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음을 점점 낮게 끌어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음을 끌어내릴 때는 소리의 울림이 코에서 시작하여 점점 성대가 울리는 느낌으로 목 쪽으로 음을 낮게 떨구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모든 음들을 사람의 음감으로 음의 높낮이를 어느 정도 올리거나 내려서 튜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무리 음감으로 조정을 하려 해도 음이 너무 많이 플랫되거나 샵이 되는 경우는 사람의 음감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색소폰의 튜닝은 마우스피스를 4개 꽂은 기피와도 연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스를 깊이 꽂으면 꽂을수록 음은 샵이 되고, 피스를 뒤로 빼서 덜 꽂을수록 음은 플랫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피스를 꽂았을 때 넥의 코르크가 1cm 정도 보일 때까지 꽂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악기에 따라서 또는 넥에 붙어있는 코르크의 길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감만으로 도저히 음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색소폰의 옥타브 키를 누른 A, B, C의 음들을 가장 정확하게 소리낼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피스를 꽂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옥타브의 A, B, C의 튜닝 포인트를 맞추는 이유는, 소리라는 것은 음의 높이가 높은 고음일수록 사람의 귀에 플랫되거나 샵이 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저음역대의 음들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높은 음역대의 음들로 튜닝을 해주시는 것이 색소폰 튜닝의 하나의 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튜너기를 사용하여 음을 맞추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셨다면 튜너기를 켜 놓으시고 최저음인 B플랫부터 소리를 내볼 텐데요. 이때 튜너기의 바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유난히 음이 플랫이 되거나 샵이 되는 불안한 음들이 있다면 노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그 음들만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B플랫부터 저음역대에 속하는 D까지 소리를 내볼 텐데요. 이때 체크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 저음을 소리낼 때는 당연히 복식 호흡을 사용해야 하며 목 안의 후드를 넓게 열어주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입김이 나온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주어야 저음에 두껍고 깊이 있는 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박자는 메트로놈 60에 맞춰서 4박자씩 불어주는데요. 아직 운지의 숙지가 덜 되신 분들은 메트로놈을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소리를 낼 때의 발음은 B플랫과 B는 톤이 굵은 남성 테너 성악가의 목소리를 연상하면서 최대한 굵게 라고 발음해 주시고, C, C샵, D, D샵은 보다는 살짝 된 소리로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E부터 C샵까지 옥타브 키를 누르기 전의 중저음의 음역대를 불어볼 텐데요. 이때 발음은 아가 되고요. 점점 음역대가 올라갈수록 음감도 함께 조금씩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옥타브 키를 누른 D부터 A샵까지 중고음역대를 불어보겠습니다. 발음은 으로 코로 소리를 올려 허밍하듯이 소리를 내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7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소폰의 메커니즘상 옥타브를 누른 D는 소리가 답답하고 울림이 작기 때문에 소리를 낼 때 콧소리, 즉 비강을 사용하여 소리의 울림을 가급적 크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리내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B부터 F샵까지의 고음역대인데요. 이 고음역대는 일단 첫 번째 펑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매우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리를 내시는 초보자들은 최고음인 F와 F샵은 거의 소리가 안 나실 텐데요. 이렇게 고음에서 소리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숙지가 덜 된 운지와 아랫니술의 압력으로 피스를 너무 세게 물어 리드가 붙는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고음에서의 정확한 발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관악기의 고음은 사람의 성악과 똑같이 코와 미간 사이의 부비강과 두성으로 울려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신체 부분을 활용하여 소리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테크닉이므로 상대적으로 전공자에 비해 연습 시간이 적은 아마추어 색소포너들이 고음에서 힘있는 소리를 쉽게 못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연습과 훈련으로 고음을 극복할 수밖에 없으며 꾸준하게 정성을 들여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고음을 쉽게 낼 수 있는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고음 연습을 열심히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고음에서의 발음은 발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B, C,
C샵의 발음은 E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성으로 성대를 올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허밍하듯이 콧소리로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높은 음으로 코 안쪽에 부비강을 올려 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펑키를 사용하는 고음역대의 D, D샵, E, F인데요. 펑키의 발음은 히가 되는데 부비강을 힘있게 올려서 코와 미간 사이로 소리가 뽑아져 나오는 느낌으로 내주어야 하고 마지막 색소폰의 최고음인 F샵의 발음은 키가 되는데 키는 이와 히처럼 부비강을 올려 소리를 내지만 여기에 두 성까지 함께 사용하여 소리가 머리의 정수리를 통과하여 하늘 위로 높이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발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음은 색소폰 중에서도 특히 알토 색소폰이 소리내기 가장 힘든 음역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과 힘있고 시원시원한 음색의 고음을 갖기 위해서는 알토 색소포너들은 펑키의 운지와 톤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그럼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발성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때 색소폰으로 소리 낼 음의 운지를 함께 누르면서 음 높이는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은 음으로 발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목소리의 음역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고음의 발성을 할 때 비교적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은 음으로 발성 연습을 하셔야지만 색소폰에 더 멋진 고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옥타브 키를 누른 B, C, C샵의 발성입니다. 펑키인 D, D샵, E, F의 발성입니다. 마지막 최고음인 F샵은 키. 그럼 이제 음들을 연결하여 발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성 연습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셨다면 이제 색소폰으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즈여전사의 고음 잘 내기 팁을 하나 드리면 대부분 E까지는 소리가 잘 나지만 F와 F샵에서 소리가 끊기거나 너무 힘이 없고 얇은 음색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음에서는 텅잉을 하는 순간 혀가 움직이면서 입 주위의 근육도 함께 움직이게 되고 특히 부비강을 올려주는 발성이 끊기기 때문에 최고음역대인 F와 F샵에서는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텅잉을 하는 레가토 주법으로는 소리가 시원하게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F와 F샵을 불 때는 처음에는 텅잉을 하지 않고 슬로로 불면서 최대한 발성이 끊기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어야 하며 그리고 턱과 입술 주위의 근육들을 더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앙부슈어를 만들어야 더 탄탄하고 힘이 있는 고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만 듣는 것은 이론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므로 고음은 최대한 많이 불면서 스스로 내 몸이 자연스럽게 터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트로놈을 60에 틀어놓고 박자 길이에 맞춰 상행과 하행을 연결하여 불어보겠습니다. 이때 F와 F샵에서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텅잉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색소폰의 최저음인 B플랫부터 최고음인 F샵까지 총 33개의 음들을 모두 불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재즈 전사가 또 한 가지 우리 전사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색소폰을 시작한 지 3년, 4년, 5년이 되어도 저음에서 스크롤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저음은 어떻게 내는 건지, 혹은 고음의 펑키 운지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F샵 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물론 색소폰의 저음과 고음들은 운지도 어렵고 소리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음과 고음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음, 고음의 소리내기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연주를 할 때 멜로디가 높은 고음이나 낮은 저음이 있는 곡들은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수년을 색소폰을 다루면서도 만년 초보자의 실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연습이라 해도 처음부터 조금씩 훈련을 하셔야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 나중에는 단단한 내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색소폰의 저음과 고음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입문자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저음과 고음의 훈련에 공을 들여 멋진 연주를 위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새겨주시면서 재즈 전사의 색소폰 입문하기 9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0강에서는 오늘 배운 색소폰의 모든 운지들을 연결하여 보는 반음 스케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